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자영업자의 역대급 위기죠. 대출이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방금 금통위에서 발표를 했고요. 기준금리 동결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기준금리의 동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똑똑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방송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일단 금리 동결 이유를 보면은 이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이제 동결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금리 동결을 한 이유가 첫 번째 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물가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가 압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피크 찍고요. 6.3% 찍고 우하향하는 패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연히 이제 목격되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4.2%, 전년 동월 대비 4.2%였고요. 2월 달에 4.8%에서 0.6%포인트 정도 이제 낮아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이제 동결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하면 여러분이 사실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물가죠. 실질 물가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옆에서 코치해드렸습니다. 물건을 올릴 만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물건값을 올릴 만한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지금 올리셔야 된다. 올릴 거면은.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가가 잡히는 상태에서 사실 물건값을 올리기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 다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항상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어떤 게임 이론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지만은 일단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거면. 누구 한 명이 안 움직이고 이러시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이라든지 이번 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에 아마 올리실 분들 다 올렸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타이밍 잘 잡아서 저는 이제 물건값을 올렸다고 보거든요. 지금 올리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기 침체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도 이대로 금리 계속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너무 하강 국면에 꺾이고 있거든요. 일단 실질 GDP 성장률 봤더니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1분기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 2월의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연속 적자로 돌아섰고, 무역수지, 그러니까 통관기준이죠. 무역수지도 13개월째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해외 나가서 영업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적자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더 위축이 되거든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는 동결을 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뼈아프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난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미국 지표도 지금 계속 이젠 침체 국면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라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물가 상승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과거처럼 막 6.3% 이런 나오진 않고, 이제는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거를 사실 미리 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기 침체 이 부분도 앞으로의 우리가 닥쳐야 될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죠? 대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여러분 계속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했을 때 대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대출만 받는 거야, 지금. 다 정책이 대출이잖아요. 대출만 계속 받는 겁니다. 예. 지금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정말 PF 대출에서 뇌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물론 PF 대출 뇌관이죠.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도 저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또 동전했던 이유가 금융시장 불안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해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당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구조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PF 대출이 이제 내관인데,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조 원이 돌파했습니다. 1조 원. 최근에 자영업자 대출이 1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대출이 1조 원이 돌파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 불안입니다. 정말로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시장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 갚아나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여기 나오죠.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었다. 4월 3일 기사입니다. 56%가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뭐냐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받은 대출. 한마디로 이제는 거의 이제는 부실 차주입니다. 그럼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56%. 이게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인데 이게 56%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받았던 다중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것도 하나의 뇌관이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책이 대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민간 자금은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은행에서 나오는 자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책 자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 대출, 정책 자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할 때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눈에. 이게 다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죠? 일단 코로나 대출 받으신 분들 있어요. 코로나 대출. 그죠? 코로나 시기 때 2020년, 21년도에 받았던 분들, 이때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처음 받았을 때 저금리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환 돌아오면서 갑자기 고금리로 바뀌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받았던 분들, 그 기존에 받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코로나 시대 때 대출 받았던 분들 약간 저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이제 상환이 도래해요. 만기가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다시 한번 갱신하려고, 아니면 전환하려고, 대안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는 대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2%짜리가 막 6%로 바뀌어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왜? 지금 이제 기준금리 동결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쭉 동결로 갈 겁니다. 큰 만약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막 물가가 다시 한번 뭐 오펙 때문에 기름 때문에 치솟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계속 동결 유지로 가다가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단 금리가 꺾인단 말이에요, 일단. 꺾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 받았던 거 이거 금리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너무 폭리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은행들 완전히 너무 폭리다. 그게 이제 와서 막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빨리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부터 막 은행들 너무 이게 우리 혈세, 고혈, 정말 기름과 땀 이런 것들을 짜내서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서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계속 방송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이슈화 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폭리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만기 돌아오고 대환이 됐을 때 고금리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언제 피벗이 일어날지는 언제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지금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정말 최악일 거고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최악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희망상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 녹록지 않습니다. 하반기도 굉장히 어려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경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오펙은 갑자기 감산하겠다고 막 소리치고 있고, 오펙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플러스까지 하면 러시아, 산유국들 모임인데 갑자기 감산하겠대요. 기름 줄이겠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경기 상황이 굉장히 변동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동결했지만은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자산 시장이에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과거에 좀 여유로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단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융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고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금리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 예산은 먼저 움직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옛날에는 한 6개월 전 먼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지금 많이 이제는 다운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1년 뒤 보통 이제 1년 텀을 두거든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1년 텀을 두는데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아시는 분들 아세요, 사실.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미분양은 아직 물론 이건 지방권은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뭔가 미묘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에게 MZ 세대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은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 가격 받쳐주면은 또 시세가 또 오르거든요, 사실. 뭐 여기 부동산 시장 얘기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고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 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아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동결이 된 거 여러분께 큰 영향을 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경기 상황,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으니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너무 희망찬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풀리는 거죠. 서서히. 당장 뭐 금리 동결한다고 해서 경기가 확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오늘 금리 동결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빠르게 아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저는 이제는 그 경제평론가로서 뭐 매주 월요일에 라디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 얘기하고 있고, 굿모닝 경제 오늘 제가 목요일 날로 요거는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날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늘이죠. 연합뉴스 TV 뭐 라디오 경제, 그래서 경제 얘기를 해드리고, 아마 오늘 이슈는 이 금리 동결이에요. 금리 동결이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아마 방송에서 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을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데 가면은요, 다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설명하고 주식 입장에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방송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 틀어보십시오. 누가 금리 동결을 소상공인 입장에서 풀어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약간 소상공인 분들은 편이 없어, 내가 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편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번 동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렸던 거고, 계속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또 외쳐야 되겠죠? 한 번도 빠짐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